64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이만큼이나 낭만적이고 멋진 사람. 저자 오희명. 출판일 2022년 11월 2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사람은 사람을 살게 한다. 책 소개. 당신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작아져서 없어질 때까지. 울면서 계속 손을 흔들어주고 싶습니다. 언제나 따뜻함을 연구하는 오희명 작가가 건네는 낭만적이고도 다정한 어쩌면 당신을 위한 이야기들. 이만큼이나 낭만적이고 멋진 사람은 다수의 에세이와 소설을 집필해온 오희명 작가의 새로운 산문집이다. 책에는 지금까지 그가 작업해왔던 방식대로 쓰인 읽는 맛이 좋은 긴 글도 있지만 삶의 장면 하나하나를 낚아채듯 적어놓은 짧은 단상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 길고도 짧은 각각의 이야기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당신 역시 나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며 읽고 있던 읽고 공감하는 재미를 일깨워준다. 누구에게나 좌절의 순간은 다가온다. 한때는 당연했던 체력과 능력,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 물고기처럼 살아 숨 쉬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은 거라곤 피로감과 우울감. 좋은 시절은 다 갔다는 허망한 뿐일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진다. 하지만 차분하게 되돌아보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었던 시절에도 결국 새로운 시작은 늘 있었다. 새로운 감동과 여행, 사랑, 관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곤 했던 것이다. 책은 당신에게 목차의 장 제목들을 빌려 당신은 슬프고도 괜찮은 사람, 깊고 담백한 맛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 이만큼이나 낭만적이고 멋진 사람, 그러므로 사랑받으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건넨다. 아무리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남은 것은 폐허뿐이라고 생각하는 당신도 사실은 여전히 제법 낭만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함께 잘 살아가 보자고 말이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이 그런 것처럼 당신의 앞으로의 미래에 좋은 일과 만남들만 있을 거라는 장담은 누구도 해주지 못한다. 분명 슬픔과 헤어짐의 순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건 아무리 춥고 어두운 나날들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봄 같은 나날은 늘 다시 다가와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이 당신의 겨울 같은 나날들 속에서 작은 손난로가 길동무가 되어준다면 좋겠다. 저자 소개. 저자 오희명, 소설가.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제법 멋지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말수가 많아진 사람. 어쩔 수 없는 미지근함과 밋밋함을 줄곧 못난 점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먼저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책에서 얻은 내용. 물음표. 나는 하루가 나한테만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면, 그리고 더는 몸도 머리도 움직이지 않을 때면 거의 무너지듯이 핸드폰을 내려다봐.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시간이야. 매번 뭐 했다고 시간이 그렇게나 많이 흘러있더라. 그리고는 그 밑으로 내가 이런 말들을 보내놓은 게 뒤늦게 보이는 거야. 잘하고 있나? 밥은? 그러면 나는 가끔 사실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거나 이것저것 주워 먹었는데도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대답하곤 해. 그러면 너는 다시 물음표들을 보내오는 거야. 왜?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 맛있는 거라도 시켜줄까? 그러면 나는 그제야 괜찮다고 대답해. 그래도 그럭저럭 하고는 있다고. 생각해보니 뭘 먹긴 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보내놓고 나면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괜찮아져. 물음표가 사랑한다는 말로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 내가 내게 던진 질문들이 전부 사랑 같아 보이는 때가 말이야. 잘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힘들거나 졸리진 않는지, 먹고 싶거나 마시고 싶은 건 없는지, 그게 나한테는 전부 다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로,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 거야. 그렇다잖아. 그만큼이나 시시콜콜한 것들이 궁금하다잖아.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꼭 사랑 같잖아. 잠도 배도 고프지만 무엇보다도 물음표가 고픈 날에는 너도 엄살을 부려줘. 오늘 유난히 바쁘고 덥고 기분이 가라앉기만 한다고 말해줘. 그러면 내가 언제 읽어봐도 괜찮을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던져놓을게. 오늘은 언제 끝나는데? 퇴근길에 듣기 좋은 노래 알려줄까? 주말에 맛있는 거 해줄까? 집에 데려다 줄까? 그건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질문들이야. 오늘도 사랑해. 퇴근길에도 사랑해. 주말에도 사랑할게. 못 참겠는데 지금 사랑하러 갈까? 그렇게 해석해 주길 바라는 질문들이야. 사랑해. 시시콜콜한 이유들로 말이야. 어디든 무엇이든.
열심히 찾아봐도 너랑 완전히 어울리는 꽃은 없었어. 노른자 좋아한다고 해서 계란 2개 넣었어. 다 내 거야. 내가 이쪽에 서서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걸어도 돼.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나는 거기가 좋아. 난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좋아. 사랑이라는 말은 가끔은 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 말들은 언제든 열어서 먹거나 마실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팔만 뻗으면 만져질 것만 같아서. 막연한 거 말고 느린 것도 말고 바로바로 안아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면 앞으로도 언제든 그렇게 해줄게. 가끔 사랑까진 알 수 없게 되더라도 대단한 걸 손에 넣을 순 없더라도 그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거기가 어디든 나는 좋으니까. 어떤 길이든 걷자. 내가 차도 쪽에서 계속 살펴줄 테니까. 라면이 됐든 순두부찌개가 됐든 먹자. 계란 2개를 알게 모르게 넣을 테니까. 꽃을 열심히 고를 테니까. 내 말이 다 맞다고 할 테니까. 내가 무엇이 예쁘다고 하면 예쁜 건 너고 그렇게 대답할 테니까. 어떤 사람? 근데 이 얘긴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 같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사랑 앞에서 깔끔하고 합리적이기만 할 수 있겠어. 집에 유행 지나고 해진 옷만 가득한 사람. 오래되고 쓸데없는 추억만 가득가득한 전화기를 끝내 비워내지 못하고 상자의 용도로만 남겨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 한번 지나간 사람을 왜 또 만나려고 하나요? 왜 그렇게도 그리워하나요? 다시 아프고 말 텐데.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고 말 거라는 말. 수많은 사람에게 수없이 들은 그 말 앞에서 기어코 똑같은 사람을 선택해야만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 끝을 이미 알아도 다시 하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있는 거야. 볼 때마다 나를 울게 하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를 체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서서히. 오래 만났건 슬프게도 그렇지 못했건 간에 나는 늘 연애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서히 얽히고 스미는 것을 꿈꿨다. 어느 한쪽의 취향과 일상이 두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일보단 각자의 무엇이 어느새 우리의 무엇이 되는 그래서 두 사람이 서서히 녹아 합쳐지는 일을. 하루는 서울 한가운데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와 재즈를 듣고 이름도 모르는 술을 마시며 놀고 또 어느 하루는 듬성듬성 기와집이 있는 오래된 골목을 쏘다니다가 나이가 지긋한 건물에서 곱창 전골을 나눠 먹고 싶었다. 각자가 알고 있는 좋은 가게들을 서로에게 자랑스럽다는 듯 알려주는 일. 그리고 조금은 부끄럽지만 서툰 솜씨로 꾸민 작업실이나 자취방에 서로를 초대해 음악을 듣는 일. 손으로 적은 편지와 비싸지 않은 선물들을 호흡처럼 자주 주고받는 나날을 상상하는 일은 한 살씩 나이를 더 먹는 것과 상관없이 늘 나를 사춘기 아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소년처럼 2인분의 장면들을 망상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 포장마차나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만약 그렇다면 꼭 남대문 시장에 가자고 해야지. 시장 곳곳을 구경하고 배가 꺼질 때마다 이것저것 먹으면서 다니자고 해야지. 여기 어딘가엔 낡은 카메라를 파는 곳이 많다는데 우리 사진이나 찍고 다니자고 할까? 일부러 못나 보이게 아래에서 셔터를 눌러보기도 하고 저기에 서보라고 하고 한껏 엎드려서 사진을 찍어줄까? 물론 어떤 날은 형편없기도 하겠지. 다투는 날도 있겠지. 그래도 우리는 나와 내가 아닌 우리의 말투를 쓰며 싸우겠지. 그러다 들을 때마다 웃게 되는 말버릇 때문에 피식피식 화해하기도 하겠지. 또 어떤 날엔 당신이 아프기도 하겠지. 그럼 나는 정말 좋아하는 가게라고 당신이 말했던 곳으로 무작정 찾아가야지. 여기 혹시 포장도 되나요? 그 사람이 메뉴판엔 없지만 이 메뉴랑 저 메뉴를 섞어서 주문할 수도 있다는데 혹시 그렇게 되나요? 쑥스럽지만 그렇게 여쭤봐야지. 알고 보니 나도 당신도 필름 카메라를 만져본 적이 없었더라도 그래서 뭔가가 잘못돼서 온통 뿌연 섬광 같은 사진들만 인화되었대도 나는 그것들을 버리지 말아야지. 방 어딘가에 붙여두곤 바보 같은 우리 모습이라고 적어놓아야지. 그러다 뜬금없이 그것에 눈부셔 하기도 해야지. 나란히 앉아 달리는 길. 깨어있는 사람이 졸고 있는 사람의 이마 위에 손차양을 만들어 주거나 귓불을 만져주기도 하는 우리 미래 여행길의 화창함을 미리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막막함의 의미. 사람에 관해서든 일에 관해서든 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늘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느끼는 일이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서 잘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처럼 안 될 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무능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 그럴 때면 이제는 그만 놓아줘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도 애매한가 혼잣말하며 괴로워만 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 한계에 다다라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은 다르게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번보다 또 얼마간 성장한 내가 심지어 그 능력의 18을 전부 쥐어짜내게 됐다는 말, 내 힘을 온전히 다 다룰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아팠지만 기어코 그를 뚫어낸 뒤에 나는 늘 어제보다 조금 더 여유를 아는 아였다. 늘 그랬듯 쉬운 게 하나도 없는 나날이다. 그래도 이 껍데기를 깨고 나가면 뭐라도 조금 더 나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주 조금은 웃을 수 있게 된다. 방향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잘 나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 가장 잘된 사람. 당신은 종종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음악가든 운동선수든 작가든 자신이 주의 깊게 보거나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반드시 잘 되곤 했다고. 아무리 인기가 없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결국엔 다 잘 됐다고. 아무래도 자기한테는 사람 잘 보는 좋은 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나는 그렇냐고 조금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뭘 했나요? 그러니까 너도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죠. 나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좋을지 몰라 그때도 그렇냐고 좀 심드렁하게 고맙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그때 당신의 그 말이 내게 얼마나 내심 큰 힘이 되었었는지 모르시겠죠. 당신과 내가 남이 된 뒤에도, 내가 세상에 홀로 남은 뒤에도 몇 년 동안 꿋꿋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무엇도 아니고 언젠가는 나도 꽤 괜찮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훌륭한 느낌을 조금쯤 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텔레비전을 틀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내 눈에 들어오는 이름들은 정말이지 커다랗고도 대단한 이름들이더군요. 그리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저렇게 되려면 글렀다. 안 글렀다고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겠구나 하고요. 그 사람의 그 좋은 안목이 때로는 빗나가기도 하는구나. 당신이 틀릴 때도 있군요. 가서 말해주기라도 해야 하나 하고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읽은 글에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더군요. 자기가 16대 좋아한 상대가 내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말이에요. 물론 당신은 16이 아니었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그리고 나 역시도 나이가 많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영향을 미친 게 있기는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제법 커다란 일을 하긴 한 것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난 16도 26도 아니었는데 당신 덕분에 평생을 살아갈 이유를 얻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만에 하나라도 당신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 근사한 일을 했다고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그런 거였다면 당신이 말한 잘된 사람들, 텔레비전에서 스피커에서 쉬지도 않고 튀어나오는 그 사람들만큼 잘 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벌써 충분해졌으니까요. 나만큼이나 잘된 사람, 나만큼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해주는 것. 사람 하나가 마음에 들어와 앉아 있을 때마다 내가 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었다. 뭐가 됐건 그게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그저에서 주는 것. 사다 주고 만들어 주고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이만큼이나 내가 가득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 책을 읽고 있으면 입이 조금 심심할까봐 삶은 밤을 몇 알까 와봤다고 내미는 것. 쏙쏙 잘 집어먹네. 저기에 삶은 밤이 산더미야. 손은 좀 느려도 얼마든지 더 까다 줄게. 그게 아니면 내 입술도 있고. 그렇게 좀 능글맞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내일의 아침 해를 오늘 밤 9시부터 걱정하기 시작해서 미리미리 커튼을 꼼꼼히 쳐두는 것. 떡볶이든 짜장면이든 다 좋아하는 우리지만 뭔가를 조금 기념하고 싶은 날에는 서촌이나 한남 어디쯤에 근사한 식당을 예약해두는 것. 데리러 오려고 오랜만에 세차를 했다고 오늘 입으려고 사둔 옷인데 잘 어울리냐고 그렇게 예쁜 말과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 마음의 양을 절묘하게 조절하는 것에는 늘 서툴렀지만 내가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건 그런 거였다.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쉽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일이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나는 너를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일이었다. 봄의 초입에서.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새로 생긴 취미가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나와서 밤마다 걷는 일입니다. 몇 시간을 걸어야 하고 얼마나 멀리까지 다녀와야 한다는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내키는 만큼 걷다가 더 걷는 게 힘들어질 때쯤 왔던 길로 돌아서 오곤 하는 것입니다.
꼴의 운동이라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첫날에는 5km만 걸어도 줄줄 흐르던 땀이 이제는 15km는 걸어야 그때와 비슷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향하는 방향도 가서 닿는 곳도 많아졌는데요. 가보지 못한 곳도 덜어 있었지만 이곳에서 산 것도 어느덧 20해가 다 됐으니 가봤거나 머물렀던 곳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아는 방향에 아는 길목을 지나고 아는 건물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이 어떻게 그렇게도 놀랍고도 설렐 수 있었던 걸까요? 분명 잘 기억해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곳곳에는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던 기억의 씨앗들이 어디 가지도 않고 그저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노래방 앞을 지날 땐 같은 동네에 살았고 꽤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연락이 끊긴 거의 유일했던 이성 친구가 생각났고 도서관 앞 광장을 지날 땐 친구의 사랑 고백을 좀 도와보겠다고 겨울날에 촛불들을 하트 모양으로 켜두려 안간힘을 쓰던 내가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그 촌스러운 고백은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내 어깨에 기대어 서럽게 울던 녀석의 울음소리가 뒤늦게 떠올랐고요. 또 떠오르는 것들은 무서운 형들과 마주쳐 용돈을 빼앗겼던 골목, 지금보다 훨씬 팔팔했던 어머니와 함께 뛰어다니던 산책로, 교복을 입고 닭꼬치를 먹던 공원, 첫사랑과 함께 시시콜콜하게 떠들었던 고가다리 위, 많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하나하나를 눈앞에 그려내며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낱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청춘?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의미를 편협하게만 생각하면 이미 제 청춘은 지나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제 주변에서도 벌써 청춘이 끝나버렸다며 머리를 쥐어뜯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미 자신은 세상이 말하는 청춘으로부터 멀리 튕겨 나갔다고 생각해버리는 건데요. 하지만 그 청춘이라는 것이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시기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청춘이라는 말이 맨 처음 생겨났을 때와 지금의 나이 개념은 너무나도 크게 다를 테니까요. 또 무엇보다도 봄이라는 것은 단 한 번 태어났다가 죽고 영영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름과 가을, 겨울을 다 겪어내고 나면 언제 떠났었냐는 듯이 다시 돌아와 주는 반갑고도 영원한 흐름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춘을 이미 떠나보낸 사람이기도, 청춘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이기도, 아직 청춘을 맞지 못한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봄의 초입에 서서 다가올 청춘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짙어진 풀냄새에 두근거렸고 까치와의 눈인사에 도로에서 양보를 건넨 이가 돌려준 눈인사에 2번, 3번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설렘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던 때가 고작 며칠 전 같았는데 말이에요. 다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